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 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롭게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저희 네. 투자의 눈에 합류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탑픽주 저희가 마지막 순서에 공개를 하니까 앞으로의 수익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먼저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변동성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종목도 아니고 무려 지수가 두 자릿수대 변동성을 보이면서 위아래로 정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한 1%대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코스닥 지수는 한 2%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그나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많은 분들이 또 주말 사이에 뭔가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들 하실 텐데 변동성은 좀 높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대표님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또 대비를 해서 남은 오후장에 현금을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일단 시장이 안정화를 찾았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월은 결국엔 우리가 변동성을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달 동안 상승분을 이틀 만에 다 뺀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수 자체가 뭔가 방향성을 이제 하락 추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널뛰기 장세가 좀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3월은 조금 조정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주식시장 자체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해서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리고 환율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미국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어느 날은 이런 안전자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오늘이 기회다 싶어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양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3월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저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수요일에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때 그 투매 물량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다 받아들였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했나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빠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나 뭐 산업 사이클에 훼손이 있나? 사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빠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게 아니다라고 싶으면 사실 3월이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나 뭔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화요일, 수요일 같은 하락에 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 같은 상승에 조금 리밸런싱을 하시고 우리가 현금 보유를 한 30% 정도는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러한 급락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수익은 조금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한 30% 정도 확보를 하시면서 이런 급락이 나와 있을 때 기회 구간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직 대외 변수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현금을 일부 조금은 확보를 해서 또 급락장이 다시 한번 시장에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또 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3%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눈에 띄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탑 반도체 탑2의 기간 조정이 길어질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또 팔고 있잖아요. 네. 소부장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탑2 지금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 기간 조정이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이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 짜주시죠. 말 그대로 대형주이고 일전에 우리가 갑자기 글로벌 이제 미국 이란발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덜 빠진과 동시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상승장일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악재가 한번 터졌다고 이렇게 위기감 공포를 조성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가지고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일하게 공포를 부여할 만큼 가장 크게 공포를 어떻게 조성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함이 없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AI 칩 그리고 HBM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느냐에 대한 관건인데 지금 일전에 엔비디아 빨로 이렇게 굉장히 좀 큰 이런 수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칩에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이고 AI 칩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빅테크들의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대형주를 이렇게 막 대응을 한다, 막 손절을 한다, 타점을 기다린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무난하게 그냥 분할 매수를 한다라거나 이런 관점으로 그냥 쭉 갔을 때 그냥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는 조정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추세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런 반도체 대장주는 쉬어가고 있지만 소부장주들은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장비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소재나 부품단까지도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 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소부장주들도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추가 질문 드릴게요. ETF 출시 기대감이 지금 붙은 이후에 소부장주들로 강하게 매수세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PER이 조금 높아져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어떤 종목들, 어떤 반도체 소부장주들 옥석을 가려봐야 될까요? 일단은 HBM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따른 이제 테스트 장비라든가 검사 장비 그리고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겠죠. 그런데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고평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일전에도 사실은 저평가일 때도 시장이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상승 탄력이 붙었잖아요.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은 아무리 올랐어도 덜 올랐다라는 게 아마 시장 심리인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연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주에서 매도량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럼 그 매도한 자금 자체가 이제는 또 그 차후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소부장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일전에는 우리가 한창 팬데믹 때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올라갔다 빠졌던 이유는 결국에는 재고량이었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다가 순식간에 재고량이 쌓이면서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향후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빅사이클을 탈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단 여기서 지속적으로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에 대한 주가 가치도 오히려 더 시장의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이러한 공포 시장을 좀 조성을 해가지고 그러한 조절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힌트를 준 것 같아요. 돈이 몰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ETF 안에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대놓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충분히 매매를 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추세를 따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TF 편입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핵심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거의 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주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실까요? 종목들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에 맞아 보니까 이제 너무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별 종목이 사실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도 좋겠지만 저는 반도체 ETF, 지금 기회에 전력 ETF, 뭐 원전 ETF, 뭐 방산 ETF 차라리 섹터별로 가시던지 아니면 3월 조정 구간에서 코스피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 50% 이상 비중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을 코스닥 측면에서 그리고 코스닥 150을 코스닥 측면 혹은 이제 액티브 ETF가 나왔을 때 이렇게 ETF로 포트폴리오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중에서도 소부장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눈을 돌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지난달부터 증시가 조금 안 좋을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무엇을 사나 항상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조정 기간에 외국인이 담은 소부장 종목을 보니 뭐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에 조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안에서 물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파두가 이슈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은 거르시고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결국 납품이 SK 하이닉스의 납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지금 기판 쪽도 조정이 많이 왔는데 대덕전자는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그래서 기판 쪽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개별 종목이 이미 많으신 분들보다는 이제 없으신 분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섹터별로 ETF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개별주로 본다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높거나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판이나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은 또 하나마이크론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또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두 분 다 시장의 추세를 따르자. 지금 시장의 반대를 타지 말고 일단 흐름을 따라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강합니다.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10일에 액티브 ETF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될지 지금 많은 분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텔레그램 방을 보니까 선정 방법이 단계별로 조금 공개가 됐더라고요. 1단계를 보니까 산업군별로 누적 시총 60% 이내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 80% 이내 이렇게 해서 뭐 1단계에서 한번 거르고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선정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건희 대표님, 네. 3월에 전고점이었던 12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액티브 ETF가 출시되고 나면 코스닥 지수로 더 자금이 몰릴지 아니면 오히려 세론이 나타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세론이 나타날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분위기상. 그런데 조금 제한적인 부분은 지금 중동발 악재 변수에 따라 좀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만약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굉장히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좀 뜨거운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덤으로 돈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겠지만 저는 한번 시장에서 좀 경고를 준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신용을 쓴다거나 현금을 비중을 다 베팅을 때려서 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단 신호를 준 것 같고 이번 폭락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ETF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돈이 많이 몰리고 수급이 몰리면 또 상승 탄력이 붙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이슈가 좀 많이 닥치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도 ETF를 발행을 했을 때 또 중요한 건 지금 굳이 주가가 좀 고평가 상태에서 물량 확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골고루 지금 분산하는 이러한 비중 전략을 좀 택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이 전쟁 지금 여기서 더욱더 격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 차근차근 오히려 물량을 모아가다가 이제 슬슬 좀 기간을 두고 이제 한 번에 터트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세론보다는 오히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우려를 좀 던 것 같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천당 제약 지난주에 강했었고요. 또 어제와 오늘은 올릭스가 또 두 자릿수 대 급등세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은 지금 코롱 티슈진이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지난번에 제약바이오도 시총 상위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지금 이런 순환매 한번 좀 사이클이 도는 것 같은 이 흐름 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면 뭐 그 1등을 제약바이오가 할 거냐, 2차 전지가 할 거냐, 반도체 소부장이 할 거기 때문에 뭐 3천당 제약이 뭐 100만 원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사실 저는 ETF나 그냥 코스닥 ETF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굳이 본다면 ADC와 이제 비만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셀트리온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 계속해서 수급도 좋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차트도 사실 다 무너지긴 했지만 좀 자리 잡으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서 이제 ADC 항암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비만 시장 진출을
공식화를 했으니 저는 이 스토리가 결국엔 시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좀 다시 한번 좀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ADC 모멘텀도 좋고 비만 모멘텀도 좋아서 뭐 개별줄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본다면 저는 셀트리온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ABL 바이오나 혹은 비만 쪽에서 한미약품 좀 이쪽으로 시총이 큰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ABL 바이오, 한미약품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저희가 다뤄봤으니까 또 하나의 코스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2차 전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도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인터배터리를 앞두고 또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2차 전지 본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말고 이렇게 수급 상황만으로도 2차 전지주들이 시세 연속성이 더 나와줄 수 있을지 이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 후에 좀 회복이 빨랐잖아요. 하루 사이에 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거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1파동, 2파동, 3파동 거치면 조정이 크게 빠지면 투심을 무너뜨리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대부분인데 또 굉장히 좀 단단하게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마침 일전에 한번 올라갈 때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크게 올라갔다가 또 크게 빠졌는데 또 기간에 걸쳐 가지고 천천히 뭐 어떻게 보면 뭐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좀 신기한 게 뭐였냐면 지금 5거래일 45%, 15거래일 85% 시장에서 주는 투자 주의 경고 위험을 다 피해가면서 조정을 줬다가 주가를 급등시켰다가 조정을 줬다가 급등을 시켰다가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예고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 과열 또는 주가 조작 이런 부분 이슈를 충분히 잘 피해가면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좀 몰리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인터 배터리뿐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 시장에서 어떻게든 지금 계속해서 일단 수급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특정 섹터가 움직일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다가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또 다른 곳에 좀 급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시세 분출 이후에 적당한 조정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장도 지금 추세의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시장이 강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여서 오늘도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습 사태가 이제 벌써 6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주식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매듭 지어질지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중동 국가 중심으로 지금 천공2 미사일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LRG 넥스원 한화 시스템 여전히 한 9%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한화 시스템 6%, 방산주도 오늘 강합니다. 어떤 기업이 좀 시세 연속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 기업 모두 다 일단 지금 당장은 전쟁 이슈로 좀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시 줄 것 같고요. 혹여나 지금 이렇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이러한 기술력을 보였다고 LIG 넥슨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좀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주식이 희소성이 좀 부각이 된다라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 원 돌파한 주식들을 보시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고 또 반대로 천천히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국면들의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좀 약간 성장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LIG 넥스원이 좀 적절한 좀 하락이 나왔을 때 거기 성장성에 투자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이미 기술력이 빵빵하고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영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노리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LRG 넥스원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장 초반부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에너지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최근 국제 유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태양광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일론 머스크까지 우주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원으로 지금 점 찍었는데 태양광도 최근에 계속 들썩이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 신규 접근도 유효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올랐을 때는 팔고 이제 며칠 전처럼 떨어졌을 때 사자. 지금 관망하자. 계속해서 지금 박자를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결국 태양광이 오른 건 저는 이제 전쟁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결국 유가가 상승을 하면 이런 대체 에너지 테마도 주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섹터나 종목들에 많이 물려 계실 텐데 여기서 무리하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해서 저는 전쟁 테마에 이제 우리가 뛰어드는 건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전쟁이 조금 길어질수록 이런 에너지 테마 시세 연속성이 계속되긴 하겠지만 전쟁이 길어진다고 한들 저는 결국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나가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시장은 다시 제자리를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려도 이런 테마보다는 우리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AI 쪽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주 짧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윤주와 한혜지 모델의 소속사로 알려진 모델 에이전시 기업 S팀이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는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따상의 직행에 성공을 했다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한 287% 정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엔터주 투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엔터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엔터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S팀은 우리가 그 수요 예측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상황이어도 좋은 결과를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폭락이 나왔을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엔터의 대장 하이브 그리고 뷰테의 대장 APR이 당연히 폭락에 꺾였지만 그래도 폭등을 할 때 금방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AI 이외에 가져가는 주도 섹터의 대장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 실적 그리고 엔터의 대장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의 이런 콘서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비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 좋은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탑픽주 마지막 순서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동아 엘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이 좀 굉장히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선희 시스템이 최근에 매출 5천억, 영업이익 1천억을 달성하면서 시가총액 1조 원에 지금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죠. 그런데 이 선희 시스템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분율 45% 최대주주로 등극해 있는 기업이 동아 엘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700억대 시총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1,300원 부근,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8,5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고 이제 전쟁으로 옮겨서 방산을 보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조선 LNG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삼성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니까 결국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NG선 발주 증가한다면 당연히 이제 조선주 LNG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훈풍이 불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